공포 스릴러 라디오 극장. 공포 스릴러 라디오 극장. 1창. 언니, 진짜 이상해. 오늘로 사흘째인데 같은 꿈만 꿔. 김소희가 카페 테이블 위로 몸을 기대며 말했다. 설릉역 근처 스타벅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소희의 목소리엔 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무슨 꿈인데? 맞은편에 앉은 박민경이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물었다. 민경은 소희의 직장 선배였다. 같은 회사에서 5년을 함께 일하며 자매같이 지낸 사이. 꿈에서 계속 설릉역 9번 출구로 나가는 거야.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계단이 끝없이 이어져. 올라가도 올라가도 끝이 없어. 그러다가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 소희가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다. 누가 불러? 모르겠어. 목소리는 들리는데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그런데 이상한 건 꿈에서 깨고 나면 내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 민경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 번호 확인해봤어? 당연히 해봤지.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번호가 삼성동 어딘가의 번호래. 우리 회사 근처 말이야. 둘의 회사는 삼성동에 있었다. 설릉에서 삼성까지는 지하철로 한 정거장 거리. 매일 출퇴근하는 익숙한 구간이었다. 혹시 회사에서 급한 일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새벽 3시에 무슨 회사 일이 있겠어. 게다가 회사 번호도 아니고. 소희가 휴대폰을 꺼내서 통화 기록을 보여주었다. 어젯밤 새벽 3시 17분,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이거 봐. 매번 같은 시간이야. 정확히 3시 17분. 민경이 번호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0, 2에, 55에, 땡땡땡땡. 이상하네. 진짜 삼성동 번호 맞나? 응, 인터넷으로 찾아봤어. 삼성동 9999번지래. 근데 그 주소를 지도에서 찾아봐도 정확한 건물이 안 나와. 직접 가봤어? 아니, 무서워서 못 가겠어. 언니가 같이 가줄래? 민경이 잠깐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평소 같으면 무슨 소리야, 그냥 꿈이잖아라고 말했을 텐데 소희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다. 3일 연속 같은 꿈을 꾸고 정확히 같은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것도 우연치곤 너무 정확했다. 좋아. 오늘 퇴근하고 같이 가보자. 정말? 고마워 언니. 하지만 민경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왠지 이 일이 단순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삼성역에서 만났다. 주소가 삼성동 9999번지지? 응. 그런데 정확한 건물명이나 호수는 없어. 그냥 9999번지라고만 나와. 둘은 지도를 보며 해당 주소를 찾아갔다. 삼성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다. 큰 길에서 좀 떨어진 골목 안쪽, 오래된 상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이었다. 여기가 9999번지인 것 같은데. 민경이 건물 입구의 주소를 확인하며 말했다. 5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이었다. 1층은 치킨집과 편의점, 2층부터는 작은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는 것 같았다. 전화번호 뒷자리가 땡땡땡땡이니까 3층 177호 아닐까? 맞을 수도 있겠네. 올라가 볼까? 건물 입구는 열려 있었다. 오래된 건물이라 보안이 허술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듯 움직이지 않았고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다. 언니, 계단이. 소희가 갑자기 멈춰섰다. 왜? 꿈에서 본 계단이랑 똑같아. 정말로 낡은 계단이 위로 이어져 있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괜찮아. 그냥 우연의 일치야. 민경이 먼저 계단을 올랐다. 하지만 속으론 소희와 같은 불안감을 느꼈다. 왠지 이 계단을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2층, 3층. 3층에 도착하자 좁은 복도가 나타났다. 양쪽으로 작은 사무실 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301호, 302호, 303호. 어떤 호수일까? 복도 끝까지 가보니 이상한 문이 하나 있었다.
호수는 적혀 있지 않고 그냥 낡은 나무문만 있었다. 다른 사무실들과 달리 이곳만 불이 꺼져 있었다. 문에는 회사명도 적혀 있지 않았다. 노크해볼까? 민경이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안녕하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문 손잡이를 돌려보니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이 열려. 들어가도 되나? 일단 들어가 보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은 숨을 삼켰다. 텅 빈 사무실이었다. 책상도 의자도 없고 벽에는 이상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설릉역 주변의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얼굴 사진들. 언니, 이거 봐. 소희가 벽 한쪽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설릉역 9번 출구의 오래된 흑백 사진이 붙어 있었다.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더 오래되고 낡은 모습의 출구였다. 이 사진들, 언제 찍힌 것 같아? 모르겠어. 근데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어. 민경이 다른 사진들을 살펴봤다. 설릉 일대의 풍경들, 그리고 몇 명의 여성들 사진. 모두 30대에서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들이었다. 이 사람들 누구지? 그때 소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언니, 이거 봐. 소희가 가리킨 곳에는 소희 자신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언제 찍혔는지 모르는 설릉역 9번 출구 앞에서 찍힌 소희의 모습이었다. 이게 뭐야? 민경이 소희의 사진 옆을 보니 자신의 사진도 있었다. 역시 설릉역에서 찍힌 것 같았다. 우리 사진이 왜 여기 있어? 모르겠어. 누가 몰래 찍은 건가? 그때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철컥. 두 사람이 돌아보니 문이 닫혀 있었다. 민경이 급하게 문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열리지 않았다. 문이 안 열려. 뭐야, 갇힌 거야? 공포가 엄습했다. 텅 빈 사무실에 둘만 남겨진 상황. 벽에 붙은 자신들의 사진. 모든 게 설명할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벽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야? 소희가 두리번거렸다. 벽 구석에 오래된 전화기가 하나 놓여 있었다. 까만색의 옛날 전화기였다. 따르릉, 따르릉. 받아볼까? 안 돼, 무서워. 하지만 전화벨은 계속 울렸다. 마침내 민경이 용기를 내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이가 지긋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설릉역 9번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어. 누구세요? 왜 우리를? 하지만 전화는 끊어졌다. 뚜뚜뚜 하는 신호음만 들렸다. 뭐래? 설릉역 9번 출구에서 기다린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일 리 없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낸 것 같았다. 문 좀 열어봐 다시. 민경이 문을 다시 시도해봤다. 이번엔 쉽게 열렸다. 열려. 빨리 나가자. 두 사람은 급하게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계단을 뛰어 내려가며 건물 밖으로 나왔다. 언니, 이거 정말 이상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런 느낌이 들어. 설릉역으로 가볼까? 지금? 응. 전화해서 설릉역 9번 출구라고 했잖아. 가서 확인해보자. 소희는 두려웠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이 모든 일의 진상을 알고 싶었다. 샵샵 및 2장. 설릉역 9번 출구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는 출구였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보였다.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누가 기다린다고 했는데 아무도 없네. 민경이 주변을 둘러봤다. 좀 더 기다려보자. 그때 소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음이었다. 여보세요? 소희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소희는 깜짝 놀랐다.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소희의 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 할머니? 소희야, 할머니야. 민경이 소희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아챘다. 누구야?
소희가 손으로 입을 막고 속삭였다. 할머니래. 할머니? 할머니는 돌아가셨잖아. 소희야, 할머니가 너를 부르고 있었어. 그런데 넌 왜 그동안 오지 않았니? 전화 속 목소리는 분명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소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그 따뜻하면서도 엄한 목소리. 할머니, 어디 계세요? 설릉공원에 있어. 우리 집 근처 말이야. 소희의 할머니는 생전에 설릉 근처에서 살았다. 설릉공원 옆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지내시다가 3년 전에 돌아가셨다. 할머니 집은 없어졌어요. 재개발로. 아니야, 그대로 있어.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와. 전화가 끊어졌다. 뭐래? 민경이 물었다. 설릉공원에서 기다린다고. 근데 언니, 이상해. 할머니 집은 진짜 없어졌거든. 작년에 재개발로 다 철거됐어. 그럼 가짜 전화잖아. 누가 장난치는 거 아냐? 그런데 목소리가 정말 할머니 목소리 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소희는 혼란스러웠다. 분명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전화 속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다. 일단 설릉공원 가보자. 뭔가 있을 거야. 설릉공원은 설릉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었다. 조선왕릉인 설릉과 정릉 주변에 조성된 공원으로 시민들의 산책 코스로 인기가 많았다. 공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었다. 공원은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문 닫혔네. 그런데 저기 봐. 소희가 공원 안쪽을 가리켰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누가 있나 봐. 들어가 볼까? 담이 낮으니까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민경이라면 이런 모험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다른 기분이었다. 이 모든 일의 정체를 알고 싶었다. 담을 넘어 공원 안으로 들어갔다. 공원은 낮에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어둠 속에서 나무들이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저기 불빛이 보여. 설릉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갔다. 가까이 가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설릉 앞에 작은 제단이 차려져 있었다. 촛불이 켜져 있고 과일과 떡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노파가 앉아 있었다. 저분이. 소희가 숨을 죽였다. 뒤에서 본 노파의 실루엣이 할머니와 비슷했다. 할머니? 소희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노파가 천천히 돌아봤다. 정말 소희의 할머니였다. 3년 전에 본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소희야, 왔구나.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할머니. 어떻게? 소희가 다가가려 했지만 민경이 팔을 잡았다. 안 돼. 뭔가 이상해. 왜? 할머니잖아. 할머니는 돌아가셨어. 저건 할머니가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경이도 왔네. 소희 친구 맞지? 할머니가 민경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 민경은 생전에 할머니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도.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소희가 많이 얘기했거든. 착한 친구가 있다고. 할머니가 일어서서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소희의 할머니가 맞았다. 얼굴의 주름, 목소리, 걸음걸이까지 모든 게 똑같았다. 할머니,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죽지 않았어.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 무얼 기다리신 거예요? 너를 기다렸지. 우리 소희를. 할머니가 소희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축축한 느낌이었다. 할머니 손이 너무 차가워요. 그러게, 오래 기다려서 그래. 소희야, 할머니와 함께 가자. 어디로요? 집으로. 우리 집으로. 하지만 집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있어. 할머니 집은 그대로 있단다. 할머니가 소희의 손을 이끌며 공원 안쪽으로 들어갔다. 민경이 급하게 따라갔다. 소희야, 따라가면 안 돼. 하지만 소희는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계속 걸었다. 마치 혼이 나간 것처럼 멍한 표정이었다.
소희야. 민경이 소희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그제야 소희가 정신을 차렸다. 어?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할머니 따라가려고 했잖아. 소희가 주변을 둘러봤다. 할머니는 사라지고 없었다. 할머니는 어디 갔어? 처음부터 없었어. 무슨 소리야? 분명히 할머니가 여기 있었는데. 민경이 손전등을 켜서 주변을 비춰봤다. 재단도, 촛불도, 할머니도 없었다. 그냥 평범한 공원의 밤 풍경만 있을 뿐이었다. 환각이었나? 아니면 둘 다 똑같은 환각을 본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때 소희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내일 새벽 3시 17분. 설릉역 9번 출구에서 마지막으로 기다린다. 발신자는 할머니라고 되어 있었다. 언니, 이거 봐. 민경이 문자를 읽어봤다. 마지막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모르겠어. 근데 이번엔 꼭 가야 할 것 같아. 왜? 뭔가 끝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대로 놔두면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민경도 같은 생각이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바에야 차라리 정면 승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좋아. 내일 같이 가자. 근데 혼자서는 절대 가면 안 돼. 당연하지. 언니 없으면 못 가. 두 사람은 공원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둘 다 잠들 수 없었다. 내일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3장. 새벽 3시 소희와 민경은 설릉역 9번 출구에서 만났다. 밤 공기는 차갑고 을씨년스러웠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정말 왔네. 당연하지. 언니도 잠 못 잤지? 1시간도 못 잔 것 같아. 두 사람은 출구 근처에서 기다렸다. 시계는 3시 15분을 가리켰다. 2분 남았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때 갑자기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쿵, 쿵, 쿵. 무언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다. 뭐야, 저 소리?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3시 17분이 되자 9번 출구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소희의 할머니였다. 하지만 낮에 본 할머니와는 뭔가 달랐다. 얼굴이 더 창백했고 눈이 공허했다. 그리고 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왔다. 소희야. 할머니가 소희를 불렀다. 할머니. 이제 함께 가자.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어디인데요? 지하야. 아래 깊은 곳. 할머니가 9번 출구 쪽을 가리켰다. 평소와 다르게 출구가 더 깊어 보였다. 마치 지하 깊숙한 곳으로 이어지는 터널 같았다. 소희야, 따라오면 안 돼. 민경이 소희의 손을 잡았다. 왜? 할머니잖아. 할머니가 아니야. 뭔가 다른 거야. 할머니가 민경을 째려봤다.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붉은 빛이 번쩍했다. 민경아, 넌 방해만 하는구나. 소희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소희가 있어야 할 곳으로. 그게 어디인데요? 할머니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차갑고 소름 끼쳤다. 3년 전 할머니가 죽을 때 소희가 곁에 없었거든. 마지막 순간에 소희를 불렀는데 오지 않았어.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실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소희는 회사 회식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했다. 그래서 할머니는 죽지 못했어. 소희를 기다리며 계속 여기 있었단다. 할머니, 미안해요. 그때 정말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함께 가자. 할머니와 영원히 함께 있자.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소희가 그 손을 잡으려는 순간 민경이 소희를 뒤로 밀어냈다. 안 돼. 왜 방해하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의 목소리였다. 더 낮고 음침했다. 너는 누구야? 민경이 용기를 내서 물었다. 나는
할머니의 모습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물 위에 비친 상처럼 일그러졌다. 나는 이곳에 갇힌 자들이다. 무슨 소리야? 설릉역 지하에는 많은 영혼들이 갇혀 있다. 공사 중에 죽은 사람들, 사고로 죽은 사람들. 우리는 모두 여기에 갇혔다. 할머니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 여러 사람의 얼굴이 겹쳐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이 필요하다. 함께 할 영혼들이. 소희가 뒤로 물러섰다. 이제야 정신이 들었다. 저것은 할머니가 아니었다. 소희야, 도망가자. 민경이 소희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도망갈 수 없다. 괴물이 된 할머니가 쫓아왔다. 아니, 이제는 할머니의 모습도 아니었다. 여러 얼굴이 뒤섞인 흉측한 모습이었다. 빨리. 두 사람은 설릉역 주변을 뛰어다녔다. 하지만 어디로 가든 그 존재는 따라왔다. 지하철역으로. 민경이 설릉역 입구로 뛰어들었다. 새벽이라 역은 닫혀 있었지만 비상구를 통해 들어갈 수 있었다. 역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형광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어 으스스한 분위기였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숨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잠시 조용했다. 사라진 건가? 그때 화장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소희야, 어디 있니?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가 더 이상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다. 소희야, 할머니와 함께 가자.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화장실 문 앞에 와 있는 것 같았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소희야, 안에 있는 거 알아. 두 사람은 숨도 쉬지 못하고 기다렸다. 문 열어. 할머니야.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갑자기 문이 저절로 열리기 시작했다. 안 돼. 민경이 문을 막으려 했지만 힘이 너무 셌다. 문이 완전히 열렸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없네? 조심해. 어디 숨어 있을지 몰라.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화장실에서 나왔다. 역은 여전히 조용했다. 이상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그때 역 안내방송이 울렸다. 승객 여러분, 곧 막차가 도착합니다. 막차? 지금 새벽 3시인데. 역 안내판을 보니 이상한 글자들이 나타났다. 한글이 아닌 알 수 없는 문자들이었다. 언니, 저거 봐. 플랫폼 쪽에서 불빛이 보였다.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었다. 진짜 지하철이 와?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평범한 지하철이 아니었다. 온통 검은색이었고 창문을 통해 안이 보이지 않았다. 칙. 지하철이 멈춰섰다. 문이 열렸다. 타지 마. 민경이 소희를 붙잡았다. 타면 안 돼. 저건 일반 지하철이 아니야. 하지만 지하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소희야, 여기 타.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할머니가 지하철 안에 있어. 아니야, 함정이야. 지하철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천천히 출발했다. 휴. 지하철이 사라지자 역은 다시 조용해졌다. 휴, 다행이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 계속 이럴 건가? 민경이 고민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았다. 소희야, 할머니가 정말 뭘 원하는지 생각해봐. 무슨 말이야? 아까 말했잖아. 할머니가 죽을 때 곁에 없었다고. 그래서 제대로 떠나지 못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소희가 생각해봤다. 그럴 수도 있었다. 할머니는 마지막에 소희를 보고 싶어 했는데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였다. 그럼 할머니를 만나야 하는 건가? 하지만 진짜 할머니를 만나야 해. 아까 그 가짜가 아니라. 어떻게 구별해? 진짜 할머니라면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억지로 데려가려 하지도 않을 거고.
민경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진짜 할머니라면 소희를 무서워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라면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말아요. 소희가 역 안에서 소리쳤다. 할머니가 그리우니까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우면 싫어요. 잠시 조용했다. 그러더니 역 한편에서 따뜻한 빛이 나타났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빛이었다. 빛 속에서 할머니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정말 생전의 할머니 모습이었다. 따뜻하고 자애로운 얼굴이었다. 소희야.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이번엔 무섭지 않았다. 할머니. 소희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갔다. 할머니, 미안해요. 그때 곁에 있어드리지 못해서. 괜찮다. 우리 소희야. 할머니가 이해한다. 할머니가 소희를 안아주었다. 따뜻했다. 할머니는 이제 어디로 가세요? 좋은 곳으로 갈 거야. 할머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할아버지요? 그래.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 할머니가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희야, 이제 할머니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알겠지? 네, 할머니. 그리고 민경이도 고마워. 우리 소희 곁에 있어줘서. 할머니가 민경에게도 고마움을 표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소희를 많이 사랑한다.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가야겠구나. 할머니. 안녕, 소희야. 건강하게 잘 살아. 할머니가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다. 제대로 된 작별이었기 때문이다. 역은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상한 글자들도 사라지고 정상적인 안내판이 나타났다. 끝난 것 같네. 응,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 두 사람은 역에서 나왔다.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다. 언니, 고마워. 혼자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뭘, 친구 사이에. 아침이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어젯밤의 일이 꿈 같았지만 분명히 일어난 일이었다. 이제 할머니 꿈은 안 꿀 것 같아. 그럴 거야. 할머니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고. 두 사람은 설릉역을 뒤로 하고 집으로 향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며칠 후 소희의 휴대폰에는 더 이상 새벽 3시 17분에 전화가 오지 않았다. 설릉과 삼성을 오가는 일상도 다시 평범해졌다. 하지만 가끔 설릉역 9번 출구를 지날 때면 소희는 할머니를 생각했다. 이제는 무섭지 않은 따뜻한 기억으로. 그리고 그 순간마다 어디선가 할머니의 미소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저 멀리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할머니의 모습을. 설릉과 삼성, 매일 오가는 익숙한 길. 하지만 이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 되었다. 할머니와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곳으로. 소희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민경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다는 것도. 그렇게 소희의 일상은 다시 평범하고 행복한 날들로 채워져 갔다. 설릉과 삼성을 잇는 그 길 위에서